자, 2023학년도 어디로? 생명 계열로. 그러니까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그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생명 계열로 뭘 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나온 저는 엄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도 잠깐 해볼까요? 예, 저는 분자생물학 전공이고요. 제가 학위를 받았던 곳은,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던 그 마지막 논문은 마이크로레이라는 걸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위암과 간암에서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연구했었죠. 그렇게 해서 분자생물학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석박을 모두 다 분자생물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래요. 세월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갑니까? 99년부터 강의했으면 지금 22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연륜이. 그러니까 세월의 연륜이 이렇게 돼요. 강의하다 그냥 뛰어 올라오는 거죠. 2박 2일 옷차림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차가 많이 되면, 그쵸.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처럼 되나 봐요. 저도 옷차림도 점점 그냥 20대 같아요. 어디 가면 여러분들만 보니까 20대 옷만 보여요. 제가 그 옷을 입으면 되는 줄 알아요. 가끔 후드티도 입고 다니고 싶고. 이게 참. 예, 99년부터 강의했었고요. 이 당시에는 의학대 편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는 주로 의편입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전공 계열 편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예, 굉장히 좋은. 저도 자녀가 있었고 대입을 해봤지만 대입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명수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정시 하면 여러분들이 모집 인원이 10자리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명계열 편입이 올해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연세대만 하더라도 생명공학과가 9명이 나왔거든요. 오,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고려대는 20명 가까이 나와요.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이화여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는 재작년에는 35명이 나왔어요. 어마무지하죠. 이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를 활용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꽉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자, 그래서 사실은 99년에 의편을 했다가 이제 의전원도 제가 미피트 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트도 재작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도 다 풀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했었는데 그쪽 상황도 잘 알죠. 예, 그래서 그런 의학 계열 약학 계열만 쭉 했죠. 그러니까 생물 계열만 쭉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공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넘겨볼까요? 자, 시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물 관련 학과, 우리는 이거를 전공 편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강의를 찾아보실 때 가끔 저도 인강 뒤져보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전공 대비 이렇게 꺾음표가 들어가면 이게 전공 편입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공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과 하면 연세대 시스템 생물 도 있고 또 연세대 생화학, 생명공학 그리고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생명공학부, 또 이화여대 생물과학전공, 중앙대 생명과학부, 시립대 생물학과,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 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가장 주요 학교만 좀 얘기를 해본 거죠. 그리고 대비는 주로 여러분들 연구하는데 하다 보면 중대, 이대를 대비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고 그래요.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계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편입을 하는 거고, 시험 문제 유형을 좀 알려드려 볼까요? 예, 최근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 50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대박이죠. 그리고 주관식보다는 주로 단답형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 5개에서 고르는 건데 이 문제가 한 40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8에서 9문제 정도. 그래서 약 50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항수만 보더라도 확 기죽죠.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시간은 얼마나?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하고 고려대는 둘 다 생물과 화학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비율이 조금 다를 때도 있는데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물 성적이 60%, 화학 성적이 40%가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5대 5예요. 고려대도 그렇고.
그래서 생물하고 화학을 보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던져줘요. 같이 건져주고 3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생물하고 화학을 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똑같이 유지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정말 언제 달라질지 몰라요. 편입은. 언제 그 형식이 달라질지 몰라요.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도도 좀 써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2020학년도까지 유지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3시간, 1시간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줘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6문항에 소문항 2개에서 3개가 들어가는 모두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형이 아주 재밌는 방법을 쓰게 되죠. 즉 뭐냐면 한 6번째, 6번 같은 경우는 다음 지문을 읽고 공X를 해라. 맞고 틀림을 표시해라. 이게 한 10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좀 벌려놔야 아무래도 변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6개, 7개 그냥 초기에 주관식으로만 출제할 때는 중요한 문제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조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고려대는 50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생물하고 화학하고 따로 주는데 생물이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중앙대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생물만 시험을 봅니다. 예, 생물만.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많이 준비해서 연고를 당연히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좀 급하게 하반기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앙대하고 이화여대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생물만 30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30문제의 객관식이 출제되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의 객관식과 그리고 10문항의 20지선다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20지선다는 말 그대로 20개의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보기에서 번호를 찾아서 쓰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20지선다의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이런 거야. 1, 2, 3, 4, 5, 6. 뭐죠?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이게 쉬운 것 같지. 단어를 찾아 넣는 건 좀 쉬워요. 하지만 계산을 해서 어차피 숫자 찾아 쓰는 건 상당히 까칠하죠.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포도당의 화학 기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탄소 6개, 수소 12개, O 6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3개를 다 합한 값이 쓸 찾아서 써라. 그럼 24 이렇게 찾아 쓰는 거예요. 그 번호를. 재밌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화여대 쉽지 않아요. 중앙대도 쉽지 않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면 연세 고려보다는 중앙이대가 아무래도 생물만 보니까 조금은 더 부담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항수가 30문항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평균이 좀 높아요. 이화여대는 조금 낮지만 중앙대는 평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앙대는 모든 문제가 공개되어 있어요. 오, 감사하죠. 이렇게 문제가 공개되는 건 정말 땡큐죠. 그래서 중앙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모범. 이 학교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다 풀어봐야 돼요. 근데 풀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꼭 4-5개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리까리하죠. 그걸 배워야 돼요. 거기서 적어도 반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중에 1-2개는 진짜 문제가 이상하긴 해요. 제가 가끔 볼 때도요. 와, 중앙대는 어떻게 이 문제를 공개를 하지? 공개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답이 2개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문제도 공개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4-5개를 저랑 같이 잘 찾아봐야 되죠, 사실은. 그럼 나머지 문제도 거저 맞추냐고요? 그거 공부했을 때 얘기지. 충분히 공부했을 때만이 그 한 4-5개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는, 죄송합니다. 이제 경희대는 생물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봤다고. 근데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경희대는 이 이후에 없어요, 이제. 경희대는 이제 수학 보든가 그래요. 생물시험을 보진 않아요. 편입은 나와요. 근데 생물시험을 보진 않는데 경희대가 모두 논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그래서 이 서술형이 고려대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고려대는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희대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식의 모델은 경희대를, 객관식의 모델은 중앙대를. 하지만 중앙대보다는 훨씬 더 까칠해요. 연세 고려가. 그래서 여하튼 그래도 기준은 잡혀주는 거죠. 그게 어디야? 공개되는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 삼아 꼭 풀이를 하시도록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시립대도 예, 종종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안 봤어요. 22학년을 제가 좀 빨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소개해 드리려고. 미리미리 이 방학 때 시작해야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정신 한 개도 없잖아요. 사실. 특히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원래 셋째 주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땡겼죠. 12월 18일, 12월 19일 날 시험을 받고 이화여대는 고려대랑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 시간대가 조금 다르긴 했던가. 그래서 되게 좀 대략 난감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막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치는 거지, 2학년생들은.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시간을 당겨서 빨리 소개해 드리는 이유예요. 방학을 진짜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휴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반드시 한 번은 도전을 하기를 저는 추천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생명 계열이라면. 생명 계열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명 계열이라면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방학 때를 10분 활용하셔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리고 시험 안 볼 때를 잘 활용을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립대 돌아가서 여기는 두 문항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아예 주관식 자체가 한 문항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한 문항 갖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 시립대는 그러니까 1차가 이제 서류를 봐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나 이런 서류를 먼저 1차가 통과가 되면 2차 때 이걸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공구술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를 주고 그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나가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주로 실험이 주어지거나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작년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몰수 계산이 나왔죠. 이게 또 요즘에 생물의 유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립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립대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시립대 기출도 주관식을 대비할 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니까. 공개되는 학교들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 생물학을 지정하는 편이죠. 바로 캠벨의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 캠벨은 저자고요. 근데 이 저자님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도 주 저자를 기려서 우리가 캠벨 생명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원래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책은 보통 이렇게 동물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캠벨 생명과학의 그림은 식물입니다. 식물 전공자시거든요. 멋짐이야. 그래서 저는 한동안 식물 공부도 했었거든요. 제가 박사만 7년 반을 했어요. 사실은 프로젝트를 중간에 한번 바꾸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남는데 그리고 저희 교수님의 거의 1호였어서 석박사 첫 제자였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실험실을 세팅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진짜 뭐 어마무지한 고생, 그러니까 고생보다는 뭐 많은 일을 겪었다는 그 고생이라고 우리 교수님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고생이라기보다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식물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식물학자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전공을 살려주시면 정말 좋죠. 동물 위주로 사는 세상에서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캠벨 생명과학인데요. 현재는 이게 글로벌 에디션인데 이번에 글로벌 에디션을 번역판으로 나왔어요. 번역판 여기는 지금 11판이죠. 11판이 지금 번역판은 안 나와 있어요. 번역판이 10판까지 나왔고요. 이제 11판이 아니다. 10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11판이 있고 12판이 나온 상황이에요. 12판도 얘가 원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11판은 지금 이 책으로 원래는 글로벌 에디션이 아니라 본책으로 보통 나오는데 글로벌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책 이 책을 보통 모델로 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일반 생물학 책입니다. 그리고 저 책의 요약본이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요약본인데요. 예전에는 이 책이 요 본책보다는 또 조금 다른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거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대가 지정을 하고 이 책을 연세가 지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책보다는 그냥 본책을 보기를,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책을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끊어져요,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챕터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약간 요약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생명의 구성 체계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생물학의 구성 체계는 이와 같습니다. 화학,
생물에서 화학이 나온다 이거죠. 요즘에 몰수도 나오고요. 몰질량도 나오고요. 몰농도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농도니 pH니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우리도 좀 챙겨놔야죠. 그래서 생물의 화학 세계를 배운 다음에 세포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배우게 되죠. 이거를 생물의 하위 구성 체계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좀 들어봤죠. 예,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구성 단위는 세포죠.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생명을 배우면 지금 지구의 생물은 약 1억 종의 개체가 있습니다. 1억 요종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개체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생물을 좀 뭐랄까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물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게요. 같이 재밌어야 돼. 생물에서는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외울 거 정말 많고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 몸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뉴턴지나 이런 과학 잡지를 보더라도 계속 새로운 분야 공부한 결과가 나오는 건 생물하고 우주밖에 없어요. 솔직히 화학은 다 알던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세포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세포도 원핵, 진핵 이런 구분이 있고 동물, 식물이 또 좀 다르고 그죠? 그래서 세포도 그렇게 종류를 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세포의 하위 구성 체계로 넘어가게 되면 생물을 구성하는 생화학 분자가 있죠. 그런데 이 생화학 분자를 공부하는 분야가 생화학이라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게 유기화학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유기화학이 좀 다른 점은요. 생물하고 유기화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질이 주로 다 탄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점인데 생화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만 연구를 한다면 유기화학은 원래 화학이 그래요. 유기화학은 탄소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화합물, 그 화합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약. 그러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가져다가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도 다 포함을 하는 게 유기화학이에요. 자연계에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92종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자번호라는 거 배워봤죠? 100번도 있고 105번도 있고 막 이래요. 아니 92종밖에 없대는데 100번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클론 막 돌리다가.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유기화학은. 그래서 우리는 중심은 유기화학이 아니라 생화학. 우리는 생화학만 할 거야. 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포 수준에서 생명 유지 현상 같은 걸 배우는 거죠. 거기서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 그게 사실은 생화학 분자가 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도 배워요. 세포 생물학 파트에는. 그러니까 생물이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부셔지고 그런 과정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화학 기초에서 우리는 과자로 만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생화학 수준에서 공부하다가 생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자식을 만들 때 분명히 개체는 달라지고도 세포도 다르거든요. 다른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같길래 자식이라고 하느냐? 유전물질이 같아서. 그래서 유전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과 분자생물학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유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한 23장까지 해당이 돼요. 캠벨 챕터로 얘기하자면 55챕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자손을 만들면서 바뀌죠. 그게 지나고요. 요즘에 그놈의 코비드는 자식을 만들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미크론까지 간 거잖아요. 델타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변이차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죠. 자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네요. 그게 우리한테 좀 골칫거리죠. 자,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 파트가 있고요. 생명의 다양성은 이 50여 종의 생물들을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으면 나누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세포 개체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세포 개체는 세포가 역할 분담을 해요. 그걸 조직이라고 하고 해부학적 단위, 여기서 해부학적 단위는 눈에 보이는 구조물, 그걸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단세포 생물도 있지만 다세포 생물은 개체가 이런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포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있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 이퀄 개체인 거죠. 응? 세포 이퀄 개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다세포 생물은 이제 세포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구성 체계를 가져요. 여기서 조직과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배우는 것이 동물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이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공부를 해보자. 우리 인간이 여기 속하니까. 그래서 기관이 또 좀 많아야지. 그래서 그 기관을 또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오지랖, 생물의 오지랖. 생물학 분야는 어디까지 가요? 지구까지 가요. 그래서 왜 지구를 배울까라고 하면 이 지구에 산소를 만든 게 생물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생물이 지구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거야. 둘이 같이. 그러니 오지랖이 안 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물은 환경까지 공부합니다. 가끔 그런 서운함이 저는 있어요. 뭐냐면 연세 고려대가 생물학과 학생들을 뽑으면서 생명공학을 뽑으면서 생물학과 화학을 모두 시험으로 요구해요. 근데 화학과를 뽑을 땐 생물 시험 안 보던데 서운했어. 그죠? 그러니까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물의 2배가 되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요. 서운해요? 글쎄요. 생물이 정말 공부해야 될 분야가 넓어요. 지구과학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물이 정말 재밌는 분야예요. 정말 저는 나중에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생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 줘야 된다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솔직히 생물을 하려면 화학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생명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생물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화학을 잘한다고 해서 생물을 또 잘하진 않아요. 화학은 대부분이 실험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생물은 아니에요. 실험실하고 생물은 달라요. 그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야. 생화학하고 세포 수준에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A는 B야 라고 배웠으면 나중에 그러면 B는 C가 될까? 이런 추론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생리학은 그런 추론하면 안 돼. 이게 생리학이라는 건데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현상 그게 피지올로지 생물학 생리학인데 여기는 추론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세포 생물의 환경은 실험실 환경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가 최대한 흉내내서 만들어보지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 그게 추론되지가 않아요. 추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그래서 생물이 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재밌는 분야예요. 모든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을 가지고 의학도 해야 되고 약학도 해야 되고 약학도 우리나라도 맨날 화학, 그 유기화학이 약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화학판 친구들이 이제 약학 회사나 뭐 약학 연구 쪽으로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의약품 못 만들잖아. 바이오 의약품을 해야지. 그래서 DNA, RNA 뭐 이거 다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이건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생물을 연구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쪽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생명공학이죠. 그러니까 DNA를 배우면서 유전공학이라는 걸 했다고요. 그래서 유전공학이라는 분야가 나왔고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나왔죠. 그래서 생물은 이렇게 공학적으로 응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고 저는 의학도 그 응용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 수의학 계열, 또 치의학 계열 다 생명이 바탕이 되는 거죠. 생물학이. 그래서 똑같아요. 예, 똑같은 그런 분야인데요. 이 분야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아니 생물 공부하고 싶다면서 생물이 어느 분야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합시다. 가끔 저도 무작정 외워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죠. 아니 무슨 과학자 그렇게 얘기를 해? 이해를 시켜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해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요. 하지만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뭐지? 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 대학 강의하는 건 달라요. 저도 대학 가서 강의할 때는 논문 읽고 가고 또 기존의 교과서 저것만 갖고 강의하면 안 돼요. 대학은 원래. 왜냐하면 지금의 교과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연구를 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게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강의할 땐 달라요. 근데 여긴 아니잖아요. 목적을 갖자고요. 목적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양보를 하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공부야. 어떡해. 일단 문제를 봐야지. 시험을 봐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간 다음에 학문을 하세요. 지금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학문하고 시험 공부는 달라요. 어쩔 수 없잖아. 시험을 보기로 했으니까. 이 시험이 요구하는 걸 따라줘야지.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실험 능력, 나 실험 잘해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시험은, 필기시험은 열심히 잘 외우고 그 외운 거 안에서 추론하고 그죠? 말귀를 알아듣고 그런 걸 요구해요. 생물이 어려운 건 또 이게 다 말로 내는 문제라서
계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떤 분야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까 제가 세포 알려드렸죠. 세포. 셀이죠. 그러니까 왜 셀이란 말을 제가 쓸까요?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연세대가 보기를 거의 다 영어로 썼다. 영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어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주인과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그리고 생화, 바이오캠, 그지? 그래서 바이오캠이나 줄여서 바이오케미스트리인데 지네틱스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장장 반도 훨씬 넘어가지, 그죠? 이게 근래예요.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이만큼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여기는 11번 빼고 11은 빼고 거의 이만큼을 차지하죠. 항상 이만큼 거의 반 이상은 늘 차지해요. 반 이상을. 그리고 동물생리학까지 합치면 거의 동물생리학이 뭐냐면 이제 동물에서의 생명 현상이잖아요. 그럼 거의 90%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요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공부가 약간 심화된 공부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편입이 3학년으로 들어가는데 1, 2학년 때 일반생물학과 그리고 2학년 때 세포학, 생화학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나 생화학이 전공 분야로 들어가는 걸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 분야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물생리학은 이게 사실은 공부의 바탕이에요. 생명현상을 공부하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에 비해서 식물생리는 가끔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편이야. 식물생리까지는 하셔야 돼요. 식물생리까지는 하고 우리는 이걸 식생분진이라고 해요. 식물은 그래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학 그리고 진화와 다양성이라고 해.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요 파트하고 저는 사실 식물도 붙이는데 그래서 식생분진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분류, 다양성은 분류니까. 그래서 이 식생분진을 보통 특강으로 빼는 이유는 그거는 뭐 식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식물은 딱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물생리나 여기까지는 조금 깊게 나오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깊다는 건 조금 전공을 좀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여러 번 공부해 주기를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식생분진은 한 번에 합니다. 자, 공부 요령은 어떨까요? 외워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필기 시험이잖아요. 필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다수가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물의 최소단을 뭐라고 합니까? 세포 이거잖아요. 셀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죠. 맞아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어떤 암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몸도 왜 몸으로 외운다 그러죠? 그 몸으로 외우는 기억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억은 테스트 받는 기억은 서술형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술형 기억을 담당하는 게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라고 하는 대뇌의 해마가 해마가 바로 이 서술형 기억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해마의 서술형 기억. 여기도 생물 얘기를 해. 그럼요. 틈틈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생물은. 생물을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생물인데요. 그걸 다 다르게 생각해. 항상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반복하면서 서술형 기억이란 뭐냐? 설명할 수 있는 기억. 그래서 그냥 딸딸 외우기보다는 뭔가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주어진 말이 설명형으로 나올 때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서술형 기억을 테스트 받으니까 기억이잖아. 기억. 열심히 외워야죠. 여러분들 사실 알츠하이머란 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안 외워져요. 선생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거짓말이야. 진짜 알츠하이머 환자분이 어느 날 다큐에 봤는데 달걀을 깨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 달걀을 뒤집는 걸 까먹어서. 아세요? 여러분들 달걀 후라이 할 줄 알죠?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걸 외웠잖아. 응? 딱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빠는 건 그거는 이제 본능인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것도 눈만 뜨면 충격이래 그때는 아기 때는. 그래서 잠을 자면서 계속 기억을 하잖아.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낸 건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초록 불이면 길을 걸르고 빨간 불이면 멈춰라. 여러분들 그것도 다 외웠잖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걸 외웠는데 아유 뭐 이것 정도야 뭐 55챕터 정도야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게 하는데 외울 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엔트로피 같아.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저도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그러니까 이론만 하더라도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해요, 저는. 응. 기초 분야는 다, 그러니까 뭐랄까, 주요 분야는 다 들어가. 아까 얘기한 세포, 생화학, 그리고 유전과 분자 생물학은 계속 들어가요. 생략도 계속 들어가고. 다만 기초는 전 분야를, 기본은 그 중에 주요 분야를, 심화도 주요 분야를 다루어줘요. 다만 심화는 조금 전공 공부를 조금 더 추가로 들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게. 그래서 저는 이걸 소용돌이라고 그래요. 그냥 깊어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그러니까 반복을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바쁘면 또 전공자한테는 제가 심화부터 출발해도 돼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바쁠 때예요. 시간이 바쁠 때 솔직히. 이거를 왜 반복하면 좋으냐면 기초, 기본, 심화를 반복하면 보여요. 뭐가 반복되는지. 이건 진짜 외워야 될 거.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것도 보이고요. 또 모든 시험이 심화 위주에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심화만 공부하다 보면 기초, 기본을 까먹어. 이런 단순한 논리가 가끔 아차 싶어서 시험을 놓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단계 좀 바쁘더라도 여러 번 반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추천이죠. 바로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올해 조금 몇 가지 변형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화학 기초 수업이 있어요. 생화학 기초 수업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지랖 넓게도 생물에서 제가 생화학을 해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물 원만하고 생물학과를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또 생물을 해도 화학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의 화학 세계를 알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를 좀 잡아요. 그래서 그런 생화학 기초는 특강이 있으니까 그 특강으로 워밍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촬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2월이 이론 기초를 들어가요. 이론 기초 들어가고요. 여긴 전범위를 다뤄요, 제가. 그리고 올인원이라 그래서 이 안에 문제도 있어요. 기초 용어 있고 원어 있어요. 원어. 전 여기서 원어를 슬슬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본 원어를 뭐 영어 좀 익숙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범위 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체계를 잘 잡아드려요. 그게 기초 수업이고요. 간단한 문제풀이도 하면서 원어에다 좀 중점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인데 올해는 제가 그전까지는 이론을 하고 문제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차이 알려드리려고. 근데 올해는 제가 원래 이 책이 2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세포생화학이라고 해서 세포학이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포학이랑 생화학을 다루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생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리고 동물생리학 이게 2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론이.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기본 문풀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이걸 병행을 좀 하려고요. 올해 제가 좀 목표가 좀 더 문제풀이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더라고요. 그냥 이론을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확실히 남아요. 충격이 가니까. 그래서 요 책은 2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책이랑 병행해서 3, 4월, 요 책이랑 병행해서 5, 6월을 진행을 할 거예요. 총 어떻게 생각하면 4개월 코스인데요.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힘도 주고, 또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잘 다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세포생화학이나 동물생리학은 반복이 돼요. 2가지가. 그러니까 동물생리학에서 배운 내용을 세포 레벨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반복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7, 8월에 심화 생물이 있고요. 제가 여기 뭐냐면 교재 그림이에요. 생물은 그림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래서 교재 헷갈리실 때는 그림을 활용하세요. 제가 이거를 띄워놓을 거고요. 올려놓을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심화 이론 교재예요. 그래서 약간 전공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식생분지론 올인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문제풀이하고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분진을 이때 7, 8월에 같이 해서 이론을 완성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학 때 조금 집중하자 이거지. 이때 전체 체계 잡고 여기도 전체를 다 배우죠. 여기도 전체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여유를 좀 드려요. 공부할 때 반복은 하되 그러니까 저는 가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버티기만 해라 수업을. 듣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까먹지 않게. 생물은 진짜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 11, 11을 조금 더 변형시킬 건데 9, 10월에 이제 이건 단원별 문풀이라서 심화한 문풀이 있어요. 한 600조 정도의 심화한 문풀이 있고 저는 원래 연고와 중2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근데 이게 17년도부터 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한 5개년이 되죠. 21학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말고 이제 나머지도 프린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강좌를 미리 또 강의를 한번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11월에 최근 기출 한 3개년 그죠? 최근 기출이 2022 이거 2020 16에서 2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21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를 좀 더 배운 다음에 이번엔 모의고사를 좀 많이 왕창 늘려보려고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를 좀 늘리려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는 12월 달에는 내내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순에 연고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 기출문제를 좀 땡겨서 해드리고 좀 대비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12월이면 강의가 모두 끝나서 1월에 중대나 다른 학교 공부할 때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에이, 그래서 직전 특강을 준비하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쭉 요거를 띄워둘 테니까 이렇게 쫙 쫓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모두 업로드가 다시 그러니까 다 새로 촬영돼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바쁠 땐 작년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교재가 똑같아도 약간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기출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최근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바로 저는 지금 올해 강조하는 게 문제풀이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생물은 주로 말로 시험 문제가 돼요. 그림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다양한 문제풀이 속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도 문제풀이랑 병행을 할 거고요. 대다수들이 아까 기본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제가 이 심화 문풀을 심화 수업과 조금 이제 방학 때니까 이때부터 방학 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볼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문제를 좀 더 많이, 저 원래 문제를 진짜 많이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2016이네요. 그러면 이전은요. 2016 이전에 기출은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출 문제 풀이는 현재 인강으로만 제공돼요. 온리 인강이야. 그래서 온리 인강은 인강으로 현강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생 분들한테 좀 특전이지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관련도 예전 기출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보려는 학교들을 저는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다 공개하는 편이라 그래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적 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뭐 생물은 어쩔 수 없어요.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학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좀 막 되게 신나는 느낌이 안 드세요? 재밌어야 돼요. 이렇게. 얼굴 찌푸리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재밌구나.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재미를 가지고 좀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출제자처럼 생각해라. 가끔 문제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그래서 의도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이랑 좀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끔 우리가 좀 애매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오해가 자기가 이론을 다 공부하면 그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게 안 그래요. 문제풀이는 반드시 해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의 해설을 반드시 추천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저도 수능 문제 풀 때 수능 해설집을 다 봐요. 한 2번 봐요. 왜냐면 거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풀이집을 반드시 봐라. 그래서 거기에 논리를 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을 보려면. 이 시험을 보려면. 자, 이렇게 생물 전공 편입 쪽이 전공 편입
생명계열 편입이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건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